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간 황민구. 오늘도 법영상 분석가 황민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간 황민구는 2024년 마지막 콜을 기념해서 좀 특별한 영상 분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2월 25일에 개봉하는 영화 하얼빈. 배우 현빈님이 안중근 의사 역을 맡아 하얼빈 의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하얼빈 의거와 관련된 영상 분석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얼빈 의거라고 하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보게 되면은 이 하얼빈 역에 대한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없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러시아의 한 촬영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 역에 등장하는 걸 알고 영상을 풀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토가 도착하는 장면, 사열하는 장면 다 있는데 저격하는 장면만 없어요. 그게 안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안 찍은 건 아니고요.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다 찍혀 있지만 그 부분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없는 거네요? 네. 첫 번째는 그 없는 부분을 법영상을 통해서 한번 재현해 볼까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네, 가능. 그게 1909년 영상이잖아요. 100년이 넘은 영상인데 네. 그 안에 빠진 그 퍼즐 한 조각을 오늘 한번 구성해 본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쏠 때 총알을 몇 발 발사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7발을 격발했어요. 7발? 네. 보통 우리가 7발을 격발했으면 그 중에 한두 발은 오발 나서 빗나가죠.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좀 탄이 또 딴 데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비껴 맞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에게 3발, 그리고 그 외 이토 히로부미 주변에 있는 인물 4명을 맞췄어요. 7발을 격발했는데 한 발도 허투루 쏜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명사수였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대로 거의 맞춘 거네요. 네. 어쨌든 3발을 쏴서 이토를 처단하는데 성공했고 네. 나머지 4발은 또 그 일당들을 맞췄던 거네요. 네, 네, 네.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되게 우리나라의 영웅이다라고 이순신 다음으로 진짜 훌륭한 영웅이다. 일본에서는 좀 우린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테러범이다, 흉악범이다, 잘못된 정보나 음모론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이 안중근 의사 폄훼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야, 이 역사적 사건과 이 법영상 분석 이 너무나 좀 신선한 조합이거든요. 야,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일이 있었을지. 1909년 10월 26일 그 현장 하얼빈 역을 촬영하고 있었던 영상이에요. 기차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얼빈역에? 이 기차에 이또가 타 있는 거고. 네, 야, 저걸 다 찍어놨구나. 네. 옆에 쭉 군인들이 서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녁 전인 거죠? 네, 이 어딘가 이또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저격 장면은 없어지고 네. 저격 직후 이건 직후? 안중근 의사가 체포돼서 끌려가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저 예, 요 가운데 여기 왼쪽에. 저기 이제 군인들 사이에 끌려가는. 네. 솔직히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 필름으로 계속 돌아가면 녹화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영상을 잘라서 끊지 않는 이상에는 녹화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처럼 뭐 껐다 켰다 얘기 아닐 테니까. 그렇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을 쏘는 순간은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껐다 켰다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야, 그런 순간만 탁 빼고 찍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무실 돌아가면은 그렇죠. 난리 나죠.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그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촬영했던 러시아 그 촬영 감독 이 사람이 일본에 돈을 주고 팔았대요. 그 당시에 필름을.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넘긴 거예요, 필름을.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거는 그럼 일본이 공개를 한 영상만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이게 빠져 있으니까 뭐 일본에서 그런 뭐 이 흉악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팩트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없어진 장면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재현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3D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요. 이거 저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아 이렇게 적용을 하셨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안중근 의사의 신장 길이라든지 이토 히로부미의 신장 길이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그거 샘플이 됐고요. 네. 또한 시체 검안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 이또에. 네. 검안서에 있는 총알이 삽입해서 박힌 위치들도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체 검안서를 한번 볼게요. 네. 검안서 보게 되면은 총이 우측 팔 맨 위쪽을 관통해서 가슴 쪽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다음 총알은 여기 팔, 가슴. 그 세 번째는 배. 그 두 사람 거리는 약 한 5에서 6m 정도. 당시 상황을 기리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던 위치와 저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이또의 위치를 좌표를 바닥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아, 지금 여기에. 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하얼빈역이고요. 바닥에 보이는 이 삼각형은 이쪽 방향으로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다. 여기는 이또가 쓰러진 위치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안중근 의사와 이또 히로부미를 배치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공간을 3천으로 뺄 거예요. 네. 이렇게. 3천으로 빼게 되면은 근데 이 시뮬레이션 보니까 우리가 평소 뭐 영화나 어디 뭐 그림으로 봤던 근데 하얼빈 의거 장면하고는 좀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가 정면을 보고 이렇게 탁 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아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사선이고 조금 뒤쪽을 보고 쐈다라는 걸 결과 나온 거잖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아,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갑자기 가운데에서 되게 그런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정면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해서 측면. 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격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뭐 일본의 음모론 같은 거를 반박을 해본다라는 거잖아요.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또를 안중근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테러리스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난사를 했는데 우연히도 7발이 다 명중을 한 거네요. 옆에선 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럼 밖에서 방송 끝낼까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저기 일본 측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쐈다고 얘기하지만 신문 기록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 한 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봤을 때 이또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세요. 콧수염 등의 모습을 알고 있다. 요거 보시면은 이게 그 하얼빈역에서 이또가 나왔을 때 촬영된 사진. 콧수염 형태를 좀 보세요. 수염 형태. 이 사람 맞죠? 네. 맞죠? 특이해요. 이또의 그 수염 자체는 다른 사람 비해서 흰색으로 길고 옆에 있는 사람 짧잖아요. 이런 거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현장 약도를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또가 걸어 나와서 우측으로 한 바퀴 간 다음에 군인들 앞을 살아는 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꺾어요. 네. 그런데 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리자마자 이또가 왼쪽으로 꺾었으면은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위치에서는. 예. 근데 우측으로 가면서 얼굴 정면을 한번 보여줬고 한번 봤을 테고. 돌아오면서도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 확인하고 나서 지나갈 때 뒤에서 사선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측면을 쐈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 일본 측이 주장하는 얼굴도 안 보고 쏜 거 아니냐를 뒷받침하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 동선을 보니까 오히려 한 번 보고 두 번을
확실히 본 다음에 그 뒤에 쌌다라는 그렇죠. 게 그게 말이 더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음모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주장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또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세요. 코스염 등의 모습을 알고 있다. 우측으로 가면서 얼굴 정면을 한번 보여줬고 한번 봤을 테고. 돌아오면서도 한번 봤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 네. 의병군 참모 중장이셨어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타겟을 정해서 이또를 죽일 생각으로 섰다고 한다면은 군인 신분으로 국가 원수를 쏜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이 일본한테 침략받아서 억울한 상황이고 핍박받고 있다는 거를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가서 쏜 거가 되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렇죠. 테러범일 뿐인 거고. 테러범으로.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신중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건 아마 정면에 보일 때였을 텐데 왜 후측면일 때 쐈을까? 정면이 보일 때 쐈으면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표적도 좀 커지는 거고 정말 이 좁아진 상태에서 표적이 그때 쏜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가졌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왜 저렇게 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저렇게 쏴야지만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만드셨어요, 뭐를? 만들어서 이 총알이 시체 검사대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 어디 사격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야, 이것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쏘게 되면은 양쪽에 폐가 있고요. 폐가? 폐가 있고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기 때문에 관통되면서 폐, 심장, 폐를 다 관통해서 피해를 더 크게 입힐 수가 있어요, 상해를. 한 발에 이거를 만약에 정확히 쏘게 되면은 그렇죠. 안에 있는 신장, 내장이 긁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장부터 해서 모든 장기가. 야, 이게 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니까. 처음 몇 차단해야 발에 되니까. 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떻게 완벽한 방법을 찾은 거라고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법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알절에 나오신 그 김문영 교수님 있잖아요. 네.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님께 네. 좀 확인해달라고 여쭤봤어요. 그 결과 김문영 교수님께서는 총을 맞았을 때 배보다는 가슴 쪽에 총알이 맞아야지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를 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뭐 일본의 그런 음모, 말도 안 되는 음모를 탄핵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놀랍다. 네. 와. 진짜 영웅이다. 이 뮤지컬 영웅 봐야겠다, 우리 진짜. 같이 보러 갑시다. 뮤지컬 말고 하얼빈 봐요. 영화 봐야지. 영화 봐야지, 그렇지? 영화 봐야지. 영화 하얼빈 보자, 진짜. 근데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제3의 인물이 숨어서 저격해서 쏜 거지 안중근 의사가 죽인 게 아니다. 결정적으로 죽인 거는 제3의 인물이 죽인 거다. 그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 게, 그러면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사형을 시켰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인 사람을 찾아서 사형 집행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인들의 소문에 의해서 음모론이 제기된 건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네, 책에 누군가가 썼어요. 뭐냐면은 이또 히로부미 옆에 있었던 귀족 의원 네. 무로타 요시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 후에 출간된 자서전에 이 음모론이 나와요. 자서전에 나온 내용이다. 네, 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치의가 쓴 시체 검안서와 다른 이토의 피격 진술도를 증거로 제시를 해요. 피격 진술도? 피격 진술도가 뭐야? 네, 피격 진술도. 아니 시체 검안서가 있잖아요. 검안서가 제일 정확하죠. 근데 피격 진술을 토대로 또 만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총알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그 옆에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총알이 안 본다 해도 총알 쏘면 우리가 보여요, 총알이? 볼 수도 없는데 그 사람 어쨌든 봅시다. 그 어떤 그림이에요 도대체? 한번 보죠. 한번 피격 진술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니 이거는 약간 그냥
낙서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걸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런 거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그냥 이건 뭐 이게 무슨 이거는 뭐 사실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만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격됐다고 하니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뭔가가 사선으로 그려놨어요. 아까 그 시체 거만서는 수평이었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팔이 약간 어중간하게 들려 있는 팔의 자세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처음에 여기 보이는 이 점과 가슴에 붙은 이 점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은 수평을 유지하는 거고 들려 있으면은 사선으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붙으면은 수평이 되는 건데 일부러 사선처럼 보게 하려고 띄웠다 이 말이죠. 네. 띄우면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체 거만서의 이제 이 사입구는 이미 그 위치가 그 정해진 거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이거를 들어서 약간 이 사선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네요. 네. 교묘하게. 네. 아. 자, 이 그림을 보고 특이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나 찾았어요. 저 팔꿈치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총알이 꺾였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그건 말 안 되잖아요. 위에서 쐈으면 위에서 와야지. 총알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총알이 어딨어요. 이건 좀 말 안 되는데요. 그냥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조악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선처럼 보이게 노력을 하다가 이것만큼은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거는 설마 한국에 있는 월간 황민에서 찾겠어? 그냥 보고 그렇게 보다 하겠지. 그런 게 없겠지. 아유. 황민건 없겠지. 하고 근데 좀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뮬레이션상 네. 2층에서 쐈다. 이것도 해보신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네. 굳이? 굳이 뭐 진짜 이거 진짜 재능 낭비다 이거. 이거 네. 굳이 이거 반박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 예. 여기 보시면은 안진구 의사가 수평을 쐈을 때 2층에 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네. 사선으로. 사선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선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아예 각도가 밑으로 쳐지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우리 부검수와 같이 수평이 안 나오고 사선으로 내려가야 돼요. 완전히. 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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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선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평과 같은 총탄 자국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무로타 요시아야라는 사람은 자서전에 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실어놓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자서전인데 저자가 왜 없어요? 본인 얘기 쓴 거.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어서 거의 신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은 네. 누군가 A의 자서전인데 네. 쓴 사람이 A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아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우리가 반박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영상 분석이 아니라 그냥 역사 사진만 보더라도 안중근 의사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써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형을 선고한 재판 결과 그리고 그 이후 35년간 이어진 일본의 식민 통치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일본은 반성을 하고 사죄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아직도 일본 사이트에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정보를 떡하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황소영님이 항상 이제 월간한 민구할 때마다 의뢰인분들의 영상을 성실성의껏 다 이제 분석해 주시지만 오늘 특히 더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조사하시고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분석했던 거 잘 다듬어서 뭐 박물관이나 이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런데
진짜 오늘 분석했던 거 자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예, 이걸 많이 썼잖아요. 예, 이거를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또 뜻깊은 이야기로 하니까 더 기분 좋네요. 따뜻해지고.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4년 월간 항민구 마지막 호. 황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진짜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영웅들을 위해서 좀 더 제가 영상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더 해드리고 싶어요. 네. 황 선생님 또 이 시대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월간 항민구는 그 아리 제보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를 본인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중 소장님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되고요. 뉴스, 유튜브, SNS에 올라온 영상도 상관없으니 댓글에 링크와 함께 남겨주셔도 됩니다. 2024년 월간 항민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민구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아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